여기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여러 곳을 둘러보더니 결국 오열하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대학생 아멜리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는 몇 년 전부터 엄청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요. LA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알기 힘들 만큼 한국의 인기가 정말 대단해요. LA에서는 K-팝 콘서트와 이벤트도 자주 열리고 BTS, 블랙핑크 등의 유명한 그룹들이 LA에 와서 공연을 해요.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어딜 가도 한국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학교의 많은 친구들은 한국의 음악을 듣고 한국의 드라마 내용을 이야기하며 한국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K-팝과 한국의 드라마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LA에는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한국인 커뮤니티도 있는데 이곳에는 한국 음식점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한국의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퓨전 요리도 맛볼 수 있죠. 코리아타운의 한식들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고 다양한 한국 음식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해요. 저도 몇 번 한국의 음식을 먹으려고 친구들과 가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뷰티 제품과 패션은 LA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한국 브랜드의 매장도 LA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에 푹 빠지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 한국전쟁, 현대 한국의 경제 발전 등 작은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사회학 수업에서 미국의 다양성과 인종차별의 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살고 있는 LA에서 1992년에 발생한 로드니 킹 사건을 주제로 인종차별의 문제점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로드니 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1991년 3월 3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의 과속 단속을 피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된 사람이죠. 로드니 킹은 그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관의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경찰관들은 그를 제압하기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어요. 문제는 로드니 킹이 땅에 쓰러져 있는데도 경찰관들이 곤봉으로 로드니 킹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조지 홀리데이라는 주민에 의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되었는데 이 비디오는 공개되어 전국적인 분노와 논란이 되었죠.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992년 4월 심판이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지역 법정에서 이루어졌고 4명의 경찰관 모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판결은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켰고 로스앤젤레스 전역으로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졌죠. 이 사건은 미국 내 경찰의 인종차별과 폭력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개혁, 특히 소수민족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전국적인 요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한 국가 중 하나이며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모여 사는 멜팅팟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회통합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인종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계 학생 한 명이 지붕한국인을 외쳤어요. 저는 인종차별 수업 시간에 지붕한국인을 외치는 친구가 이해되지 않아 쳐다보았는데 몇몇 친구들은 지붕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지붕한국인을 외친 학생을 향해 엄지를 척하고 올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학생의 외침에 지붕한국인을 아는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명의 친구들이 손을 들어서 저는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천천히 지붕 한국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한인 사업주들은 가족과 자신의 가게를 약탈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들고 지붕에 올라간 모습에서 지붕 한국인이 유래가 되었고, 이는 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셨죠. 경찰이 제대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스스로 조직을 강화하고 직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고, 이는 비단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 커뮤니티의 자기 방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이며, 공공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폭동은 인종 간의 긴장과 오해가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하셨죠. 지붕 한국인의 사례는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 간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는 미국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각 커뮤니티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수업 때는 지붕 한국인과 관련된 영상도 시청하게 되었는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후로 지붕 한국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한국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라디오 방송국과 한인 신문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2,300여 개의 한인 운영사업체가 파괴되고, 그 당시 4억 달러의 큰 손해를 보았음에도 서로 도와서 재기를 하였고, 폭동 이후 한인들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현재는 미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후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LA는 한국의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음식 외에도 한국의 태권도, 한국적인 특색을 가진 카페, 한국의 노래방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알면 알수록 제게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죠. 나중에 꼭 한국을 여행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아시아를 여행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학 때 부모님과 항상 여행을 다니는데요. 미국의 많은 곳을 여행 다니고 유럽 국가도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이번에 부모님이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을 여행할 생각이라고 제게 말하셨어요. 아버지께 일본을 가면서 일본과 가까운 한국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거절하셔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늦둥이로 아버지가 40대에 뒤늦게 저를 얻으셨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셨거든요. 대체 왜 한국 같은 멋진 나라를 안 간다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변의 친구들 중 이미 한국을 여행 다녀온 친구도 있었는데,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라고 자랑했었거든요. 저는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 안 가면 여행을 안 간다고 떼를 쓰니 아버지는 마지못해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모두 여행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일본을 방문했는데, 처음 보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시아 지역 중 한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일본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일본의 거리는 깨끗하고 공공질서도 잘 유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음식들도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영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 식당에서 메뉴들이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있어서 우리 가족은 그림을 보고 주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안내 표지 등도 일본어로만 제공이 되어서 정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일본의 교통 시스템은 굉장히 발전되었다고 느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매우 복잡했어요. 다수의 노선과 역이 있는데 영어로 안내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한참을 헤매야 했죠. 영무원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길을 많이 헤매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일본 여행 5일차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침을 하셨고 하루 종일 기침이 멈추지 않으셨죠. 많이 힘들어하셔서 하루 동안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다음 날이 되어도 아버지의 기침이 멈추지 않으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본의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일본 병원은 외국인이 이용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급하게 방문했는데 예약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걸려서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지의 의료 정보 카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전부 일본어로 작성해야 했고 힘들게 만난 의사 선생님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겨우겨우 번역기를 돌려가며 간단한 소통 끝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약을 드시고 기침이 잠시 가라앉으셨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여서 저는 아버지께 남은 여행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왔으니 한국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아시아 여행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 여행을 거절하셨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냐고 저와 엄마께도 물어보시고 공항 직원분께도 한국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며 여기저기를 살펴보시고는 믿을 수 없다고 큰 목소리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 창피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그만하라고 잡아당기며 택시를 타고 예약한 호텔로 이동했어요. 아버지는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연신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고 숙소에 들어가서 제가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외교관이셨던 할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한국의 모습은 평생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해서 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예전에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다며 아버지가 경험한 한국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한국은 길거리에는 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가득했고 주거 환경은 비좁고 위생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깨끗한 식수조차 쉽게 찾기 어려웠다고 하셨죠. 도심에는 판자촌이 가득하고 화장실은 너무 더럽고 전반적으로 기반 시설들도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그때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정말 이곳이 한국이 맞냐면서 꿈꾸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결핵이라는 질병을 걸렸는데 한국에는 병원과 의료기관도 부족하고 의료기술과 장비도 낙후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력도 부족해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미국으로 와서 치료를 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조금 들었지만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서울의 도심을 관광하며 계속해서 감탄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셨죠. 저는 사실 아버지가 말한 한국의 모습이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아서 예전에 한국의 모습을 찾아봤어요. 과거 아버지가 방문했을 때의 사진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었죠.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아예 다른 나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저희 가족은 서울을 관광하고 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만두국이라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아버지는 아팠을 때 다른 음식들은 잘 먹지 못했는데 만두국이라는 음식과 잔치국수라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셨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경복궁이라는 곳을 관람하러 갔는데 아버지는 경복궁의 모습을 한참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한국 와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경복궁을 구경시켜 주셨던 적이 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며 어린 시절 경복궁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롯데월드 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볼 때는 정말 굉장했는데
아버지도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서울을 관광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일본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지만 아버지의 기침이 잠시 나아지셨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기침이 심해지셨거든요. 밤새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기침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걱정이 돼서 결국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고 병원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병원은 일본과 다르게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었고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해서 아버지의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죠. 간단하게 약만 처방받으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행 중이고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오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큰 병원이 아니었는데도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병원을 보며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작은 병원인데도 의료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시설도 깔끔한 데다 검진 속도도 믿을 수 없이 빠르다며 감탄하셨어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선진국인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의 병이 기관지벽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탄력을 잃어 만성적인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어머니도 많이 놀랐지만 아버지는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버지의 증상에 맞게 기관지 확장제와 항염증제라는 약을 처방하셨고 가래를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용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많이 심각하지는 않아서 꾸준한 영양관리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면 증상이 완화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셨죠. 게다가 한국의 병원비는 너무 저렴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봐도 대단하다고 느꼈을 정도였죠. 아버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기침이 많이 나아지셨고 미국과 일본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며 좋아하셨어요. 사실 미국에서도 기침이 심할 때 병원에 여러 번 갔었는데 아버지 연세의 기침은 흔한 일이라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며 약만 처방해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자주 감기가 걸리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의 한강과 북촌 한옥마을도 방문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한국의 홍대라는 곳도 방문했어요. K-팝의 나라답게 홍대 거리에는 여러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K-팝을 들으며 한국의 음악은 예전부터 좋은 노래가 많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가끔 한국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를 듣는다고 하셨어요. 원래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인데 아버지도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자주 들어 익숙한 노래라 미국에서도 여러 번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말한 노래를 검색해 보았고 노래를 들어보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종종 들으시던 노래여서 멜로디가 익숙했어요. 아버지는 K-팝이 유명해지기도 전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의 음악을 즐겨 듣고 계셨던 거였죠. 아버지는 서울에서 많은 것들을 관광하시며 굉장히 행복해 하셨고 우리는 즐거운 추억을 가진 채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여행 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한국을 좋아하면 좋아했지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한국에 오자고 했을 때 거절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보았어요. 아버지는 제 물음에 잠시 고민하시다 천천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한국에 방문했을 때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하셨대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고 외국에서 온 아버지를 환영해 주었다고 했어요. 어린 아버지의 눈에서 보았던 한국인들은 이웃 간에 서로 돕는 모습이 가득했고 아버지를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이웃 간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고 생활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견디며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한국의 모습은 볼품 없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결핵이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일이 생겼는데 초기에는 결핵이 심하지 않았었나 봐요. 병원에서 결핵을 치료하며 친해지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같이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미국에서 가져온 간식도 같이 나누어 먹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병원의 의료시설이 좋지 않아 아버지와 병원에서 만난 친구는 계속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는 아버지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의식을 점차 잃어갔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친구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급하게 미국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후로 한국을 생각하면 병원에서 만난 그 아이가 생각이 난다며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 기억에 맴돌아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외면하게 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번에 한국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적 같고 대단한 나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며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도 찾아보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로 인해 예전의 한국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찾아보았는데 예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 같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인의 이웃 간의 정은 미국에서도 그 빛을 발휘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지붕 한국인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와 저 둘 다 한국인으로 인해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아버지가 저보다 한류에 더 푹 빠지셔서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한국을 다시 한번 여행하자고도 말씀하시네요. 저도 한국을 다녀온 후 한국이란 나라가 더 좋아져서 꼭 다시 가고 싶어요. 다음번에 한국을 방문하면 더 많은 것을 보고 한국의 여러 곳을 관광하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멜리아님과 아멜리아님의 아버지가 한국의 좋은 점을 경험하고 가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예전의 아픈 기억은 잊으시고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